제가 추천드리는 일반인에게 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최대 주주의 명리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어디에 여느냐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주로 이런 얘기예요. 아까 휴대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과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은하수 좋아하고 S사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거 말고 S사 디램이 들어간 핸드폰 좋아하시는 분 또는 L사의 디스플레이 아몰레드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그런데 관심이 많아야 돼요. 세상 만물의 호기심. 최재우 씨가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 배럴 이런 회사들은 내가 실제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과 서비스가 향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될 것이냐. 그게 향후에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면 1단계를 통과한 거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가치가 이러저러하게 변해가는데 그거는 몇 년 동안 움직이고 그럼 몇 년 동안의 움직임까지는 기다리는 인내심이 두 번째. 그리고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아까 60번 매매하셨다고 했는데 60번이 하루에 그 기업의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초연할 수 있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최재우 씨뿐만 아니라 여기 시청자분들이 자기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주식에 책을 추천해드리고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할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오세요. 와, 저는 이제 김수영 선배님이랑 같이 프로그램 할 때인데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보는 프로그램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카카땡이라는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거 제가 느끼면은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다. 그때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샀죠. 사가지고 저는 38% 정도 하고 뺐어요. 야 잘했네. 근데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사는 거는 다 마이너스야. 본인이 근데 결정한 내가 보고 다른 어떤 회사랑 가격 봤을 때 왜 여기가 더 높지? 그런데 딱 하거든요. 그럼 항상 올라. 똑똑하네. 지금 뭐 1억 천금을 노리지 않는 분들도 주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손님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 벌 수단이 없으니까. 예, 요즘에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사고 계십니다. 방송 녹화되는 지금까지 9조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이 나오면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떠나고 기관들도 위험 관리를 위해서 주식을 팔고 좀 비중을 줄이는데 우리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았죠. 인터넷상으로는 조금 우스갯소리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이렇게 부르면서 개미들이 시장을 바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가 현재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오늘 기사 본 거에서는 지금 60% 이상 주식 계좌인 사람들이 20, 30대래요. 아, 증권. 네,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람. 개설한 사람들. 신규 개설자의 네. 60%가 20, 30대다. 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지금 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윳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투자처다. 여기서 우리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빌려서 많다고 모아서 해요. 넣고 있는 상황에 엄청나죠, 지금 빠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아, 급하다.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예전에 예를 들면 집이 없을 때 집까지 확 올라버렸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안 사면은 주식이 또 확 반등해버려서 이번 기회도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조급하구나. 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안 그래도 다른 데서 수익을 많이 올릴 곳이 요즘에 많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지 않나. 유수진 대표님은 달러가 있나요? 네, 저는 달러 자체로만 보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 자체로만 갖고 있으려고 이 달러를 바꿔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보통은 달러를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동안 내내 저는 사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이 만약에 뭐 10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 90이 미국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종목도 한두 개만 그냥 몰빵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투자 스타일. 대박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미국에 몰빵을 했었냐면 18년, 19년은 저는 미국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바꿔서 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주식 전부 다 팔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월 초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갖고 있는 걸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만 환전을 해서 전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서 수익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걸로 전자를 지금 들어간 거죠. 국내 주식을 일부. 근데 전자도 비중이 지금 제 전체 포트에서 5%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달러로 금을 샀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최근에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달러가 많이 올라줘서 전체 수익은 지금 플러스를 가고 있고요. 펀드 고를 수 있는 잘 고르는 세 가지 방법.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적응. 적는다. 마밤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어우, 신나서. 좋아 쓰고 있는 거 같죠? 1번. 우리도 적자야. 아까 이제 붐 씨가 말씀하셨는데 금융투자협회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펀드들의 수익률이 기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수익률 중에서 3년 이상 최소한 3년 이상. 네, 장기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한 10개만 골라보세요. 아, 장기 수익률 장기 좋은 거 수익률이 10개. 3년 이상 좋은 거요. 네, 그게 1번입니다. 네. 오케이. 2번. 2번. 펀드 설명서에 그렇게 10개 정도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펀드 매니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중요해요. 그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누군가가 성과를 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현준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성과를 내서 10등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곽유진 선수가 가입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펀드 매니저가 이제 김현준은 은퇴하고 양세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잘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과거에 내가 고른 수익률을 만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바뀌지 않을 게 2번. 한 번이 아마 가장 쇼킹하실 거예요. 뭐죠? 1년 이하의 단기 수익률이 나쁠 것. 1년이야 단기 수익이 나빠야 한다. 1년이야 단기 수익이 나빠야 한다. 장기적으로 잘한 사람은 뭔가의 이유가 있는 거고 성과가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년 매 분기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3번의 펀드를 고르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4번도 있지 않나요? 나한테 연락해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그 3개가 해당되긴 하는데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뭘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워런 버핏 형이 흔히 말했다고 많이 나오는 말이 적어야 되겠다. 버핏도 엄청난 짠돌이였단 요거 적어야 돼요. 박 선수 요거 적어야 돼요. 이거 적어야 돼요.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덱스 펀드. 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장기간에 인덱스 펀드를 적립식으로 가는 게 좋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펀드를 정기적으로. 장기간 인덱스 적립적 이 표현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수가 우상에 가는 건 없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건 없고 지수. 적립식으로 가는 인덱스 펀드를 능가할 만큼 내가 액티브한 투자자가 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곽유 선수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요? 지금 주가 지수가 1,400 내려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10년 전의 상황이 다시 오고 있잖아요. 900으로 갈지 800으로 갈지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멈출지. 네네. 하지만 지금 시작을 지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신입사원 때 주가 지수가 1,000 갔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00 온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2,000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할 수 있다니 600이 세상에. 빠졌네요. 이거는 길게 나중에 2,000 보면은 분명히 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왜 1,000, 1,200대 뭐 하고 있었지? 이제 2,000 넘어서 그때서야 하니까 또다시 위기 오면 또 저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중국 증시가 폭락세를 보여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3,700조 원이 중국 증시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적어도 손해보진 않겠다. 연금처럼 한 20년 두면 중국 시장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 싶어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 주식에. 근데 배당금도 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배당금 6%씩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요. 찐 표정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는 연금 형식이라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에는 직접 투자를 했거든요. 직접 투자. 네. 네. 그래서 그때 건설 경기가 좋아지겠더라고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겠더라고요. 어떤 거를 어떤 거죠? 투자하셨어요? 충청도 지방에서 되게 인지도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가. 대전 지역에 유명한 산 있잖아요. 네네네. 대형 건설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인지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봐서 요거는 앞으로 한 3, 4년은 쭉 오를 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저평가돼 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우량주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사실은 주식의 전문성이 없는데
운 좋아서 돈이 버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99%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 G건설, 뭐 P건설 샌드.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국내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공장이라든지 수주받아서 발전소 이런 걸 짓거든요. 그 건설사류를 이제 샀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본인이 건설 경기가 좋을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연관되는 회사를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놀랐고요. 또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이제 패션 쪽이니까 네. 패션에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또 제일 잘 아시니까. 라 들어갔어요. 아, 몰라. 2015년에 15년에. 전 국민 주식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는 전 국민 주식 투자 운동 추창자. 주식을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다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운동을 가장 크게 캠페인. 비슷하게 주창하신 걸로 유명하고요. 네. 요즘에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동학개미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이에서는 이제 존니 대표님 성함을 따서 존봉춘. 이름 잘 져요. 이름 진짜 찾아입니다. 마음이 좀 그러긴 하지만. 예. 성까지 바꿨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아, 돈에 대해서 뭔가. 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워런 버핏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뭐요? 누군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면 당신은 평생 은퇴를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는 계속 일해, 남이 일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내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워런 버핏은 몇 살 때부터 투자했을까요? 12살로 알고 있습니다. 11살, 12살에 11살이에요. 틀렸습니다. 예. 그냥 많이 들었다. 만으로 11살이니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11살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큰 부를 이뤘던 것처럼 한국도 이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투자해야 되겠죠. 제가 실제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노후 준비는 저도 주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의 돈을 1등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같이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사교육시키지 말고 맨날 그 돈으로 아이들 주식 사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애들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 아이 이름으로 주식거래 계좌를 터줘요. 그래서 세뱃돈 받는 거, 용돈 받는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1등 회사 주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 모아주는 거죠. 살아있는 전설. 스크? 에스크텔레콤. 에스크텔레콤을 빠빠빠빠빠. 3만 원에 샀어요. 네. 10년 뒤에 무려 440만 원에 팔았어요. 440만 원에 팔았어요. 10년을 묵힌 거예요. 잠깐만. 이건 몇 배라고 배가 배수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30% 벌었어 그러고 막 자랑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 도박인 거죠. 네. 주식 투자는 이 회사를 한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10배, 어떤 때 100배 버는 게 주식 투자예요. 장기 투자. SK텔레콤 오랫동안 10년 동안 투자했더니 그렇게 큰 돈을 벌더라. 그럼 선생님 그 10년 뒤에 440에 팔아야 되겠다는 판단은 언제? 요걸 우리가 못해요. 언제 치고 빠질지 모르니까. 아니, 그래 벌써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잖아요. 아니 10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은 파는 거는 예외 조항이에요. 근데 내가 10년, 20년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팔 이유가 생긴 것뿐이에요. 내가 그 회사를 살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나 다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이제 경쟁사도 많아지고. 그렇죠. 성장성이 이제 둔화가 됐죠. 그래서 다 팔게 된 거죠. 존니 그러면 이제- 대표님 뭐 또 다른 투자 혹시 그다음에 본인이 제가 경험한 기억이 나는 게 네네. 그 하나투어라는 주식이었어요. 투어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아이디어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한국은 그 당시에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토요일에 일 안 주 하게 됐어요. 5일제가 시작되면서. 놀러 갈 거니까 놀러 간다. 진짜 심플하다.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그래서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하나. 한 15,000% 벌었나? 15,000%? 5.1이 아니라 퍼센트요? 자, 잠시만요. 15,000%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넣었어. 자, 1,000원? 네가 예를 들 수 없어. 계산이 안 그러니까 되니까. 누가 그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수관님께서 아, 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아니, 100조, 아니, 근데 저 그래프만 봐도. 그랬죠.
올라가고 있을 때가 이제 주 5일제라는 거에 그때 투자를 하시고 또 그렇죠. 올라가구나. 그러니까 북한산 저기 정관사 입구에서 네. 인수봉까지 가신 거예요. 쭉 올라가구나. 좀 위에 가시네. 100군데까지 간 거예요. 정상을 봤구나. 100군데까지 간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을지 하니까 여행 갈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신문만 봐도 다 누구나 나오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아니 기다리면 된다 이거.